보통 우리들이 그 폭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얘기하는데, 오늘은 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보통 뭐 따돌림이라는 말도 있고, 그 다음 폭력이라는 말도 있는데, 따돌림이라는 것이나 폭력은 이거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따돌림이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적으로 강압 또는 육체적인 그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 점에서 폭력이라는 그 넓은 의미에서 개념은 따돌림과 그다음 일반적으로 말하는 폭력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와 같은 폭력이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,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. 소위 말하는 애정 결핍, 또는 또 우리가 애정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애정이라는 개념이 그냥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위 애착적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. 또는 소유적 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대상자로서의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소유로 하고 있는 대상이다.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생각을,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문제점,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, 이것이 또 큰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쑥밭에 있는 경우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쑥밭에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주 곧은 대밭이나 산밭에 있다고 치면은 곧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생태적 환경이 대단히 이게 폭력 유발하는 데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요즘 뭐 텔레비전이나 안 그러면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그 폭력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보고 소위 모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가정에서의 애정 문제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 문제라든지, 이런 것이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데 그 원인이 된다.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, 이 문제에 대해서, 예를 들어서 무슨 구라파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문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했는데,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 90년대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연구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또 학부형 면담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, 초기 조사에 의하면은 그 초중고등학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약 한 14, 5%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, 그 뒤에 90년대 후반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25% 학생들이 그 폭력을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 초등학교, 중등학교, 고등학교는 약간씩 퍼센트는 다릅니다. 그리고 또 남학생, 여학생이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, 그러나 이게 뭐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대가 한 20% 가까운 학생들이 그런 그 따돌림이나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한번 턱 쥐 박히고 하는 그런 폭력은 더 문제가 안 되는데, 따돌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리적인 내면의 큰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턱 보기에는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,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미루기로 하고, 우선 이 폭력이 왜 일어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내면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원당한 방법 없으니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제 자,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런 작당을 해서 해보자. 근데 또 개인적으로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,
그다음에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괴롭게 느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따돌림하는 경우고 그다음 또 한 단체로부터 한 집단으로부터 계속 당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뭐 번갈아 가면서 A 집단이 한테 한번 당하고 B 집단 한번 당하고 이런 경우는 또 상황이 한 집단으로부터 계속 당하는 것에 비해서 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좀 덜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물론 괴롭지만은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왔을 때 가정 생활에서 무슨 변화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이제 부모가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. 만약 그 아이가 입을 딱 닫고 말 잘 안 해요. 만약에 이 내용을 집에 가서 말을 한다든지 선생님께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다음 자기한테 닥쳐올 그런 더 위험성 때문에 아이들이 겁을 먹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말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뭐 말수가 줄어졌다든지 활발한 아이가 집에 와서 활발한 그 양상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. 그리고 부모가 평소 때 자녀들부터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시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스스로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. 그런 점에서 이게 학교, 그 다음에 이제 가정, 그 다음에 사회,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는데, 요즘 뭐 일간 신문이라든지 그 보면은 학급 담임 선생님이 서로 안 맞겠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자주로 그 언론에 가끔 거론되고 있습니다. 네,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. 뭐 선생님이 소위 말하는 교육 철학이 부족하다, 사명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아이들을 담임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원인이 학생들에게도 많이 있다. 또 학부모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이제 그런 점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한 학생을 훌륭한 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본인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계기를 처음부터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. 그래야 그 발생의 원인을 줄여나간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. 감사합니다.